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우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을 알아볼까요? 네, 이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사실은 아주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네. 다만 과학계에서는 이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으로 아밀로이드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알츠하이머 관련 연구와 치료제가 이 아밀로이드 가설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런데 지난 16년 동안 알츠하이머 발병 원리로 알려져 있던 아주 주요한 연구 논문 하나가 최근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연구의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는 아주 큰일인 것 같은데 정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조작 의혹이 제기된 논문이 어떤 건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지난 2006년에 발표된 거고요. 미국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이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죠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네. 이 논문의 제목은 뇌의 특정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기억력을 손상시킨다 이건데요. 이 어린 쥐에게 주입을 했을 때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 스타 56이라는 단백질을 발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네이처는 이 연구 논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스타 용의자를 발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아밀로이드 베타는 사실 뇌 속에 존재하는 평범한 단백질이긴 한데 신경세포 표면에 플라그 형태로 오랫동안 쌓이면 인지 저하를 일으켜서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에게 이 논문이 인용이 되면서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리로 아밀로이드 가설이라는 게 생긴 거고요. 네. 지금까지 2270건이 인용이 됐는데 알츠하이머 논문 중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논문은 미국 정부가 알츠하이머 연구비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2006년 당시에는 관련 연구비는 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 국립보건원이 이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제거하는 관련 연구비로 무려 2억 8천만 달러까지 투자했을 정도로 연구 방향까지 결정을 지었던 논문입니다. 네, 저희도 이 알츠하이머 관련 연구 성과나 관련 내용을 보도할 때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는 이름을 자주 언급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네.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알츠하이머 연구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6년 동안 관련 분야 연구 트렌드를 이끌어왔던 논문인데 이 조작 의혹이 어떻게 나온 거죠? 네, 우선 이 해당 논문의 조작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올해 37살의 젊은 의사과학자 매튜 슈레그 미 벤더빌트대 의대 교수입니다. 이 슈레그 교수는요, 지난해 미국 바이오 회사죠 카바사 사이언스가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 물질의 성분, 안정성, 효능 등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약물을 뒷받침하는 논문의 일부, 그러니까 논문의 이미지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슈레그 교수는 지난해 8월 미 국립보건원에 내부 고발자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해당 연구가 연구 분야 전체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슈레그 교수는 해당 논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기다 이렇게 규정을 하진 않았는데요. 네. 그 이유로는 분명히 미공개된 원본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또 원 수치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슈레그 교수는 공개된 논문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한 것이고 이번 분석이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위험 신호로 본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가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구성해서 슈레그 교수의 주장을 분석을 했는데요. 6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지난달 22일에 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2006년 미네소타 대학의 논문이 이미지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겁니다. 네. 그 이미지가 바로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스타 56과 관련된 거라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조작된 건가요? 네, 제가 사이언스 보도에서 공개된 이 슈레그 교수가 조작이라고 밝혔던 이미지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이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쉬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가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난 나이 든 쥐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스타 56 단백질이 증가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슈레그 교수 분석에 의하면 이 이미지에는 부적절하게 복제된 대역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빨간색 박스 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네. 이 빨간색 부분을 살펴보면 아밀로이드 베타 스타 56 단백질이
원래는 더 늦게 나타난다고 알려진 부분이 빨간색 박스에 있는 단백질 부분이에요. 네. 네. 실제보다 더 많이 발현된 것처럼 데이터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슈레그 교수가 두 집단의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보시면 이제 뒷배경색을 검정색으로 바꾸고 두 부분의 밴드 위하고 아래에다가 빨간색, 초록색으로 염색을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밴드를 통합을 시켜봤더니 동일하게 노란색으로 표시되면서 뭐 다른 빨간색이나 초록색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죠. 예. 네, 이 동일한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계산을 해서 완전히 똑같은 경우를 1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지금 봤던 논문 속의 이미지는 상관관계수가 0.98이나 나왔습니다. 거의 1에 가깝죠. 네. 이 정도 수치가 사실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두 이미지의 상관관계가 지금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일자 그래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이미지, 서로 다른 이미지를 검사를 해보면 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중복 대형이 훨씬 낮게 나오기 때문에 네. 상관관계가 낮으면 이렇게 원래 곤충의 날개 모양과 같은 그래프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 직선의 그래프가 나온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이언스지 역시 여러 과학자들과 이미지 분석가로 구성된 전문가들로부터 해당 논문의 이미지 조작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분자 생물학자이자 유명 포렌식 이미지 컨설턴트인 엘리자베스 빅은요, 이 문제의 논문이 각기 다른 실험에서 나온 이미지의 일부를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험 결과가 애초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 데이터가 가설에 맞게 변경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아밀로이드 가설을 사실 함께 주창을 했던 데니스 셀코 하버드대 교수 역시 이번 그 사이언스지 연구에 그 조사에 참여를 하면서 네. 미네소타대 연구팀이 발견했던 아밀로이드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논란 의혹에 대해 논문을 직접 쓴 연구자들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사이언스가 결과를 보도하기 전에 해당 연구팀에 이제 입장 표명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요청에 응하지 않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미네소타 대학은 논문 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진실성 관련 조사를 나선 상태라고 합니다. 네. 또 2006년에 논문을 실었던 이 네이처 역시도 현재 논문 이미지 조작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논문 페이지에 결과 인용 시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를 달아놓은 상태인데요. 이 논문 저자들 직접적인 답변은 거부하면서도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믿고 있다고 한편에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아직 완전히 조작이다 결론은 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유력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의혹만으로도 큰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연구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논문 조작이 의혹이 나왔다.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 네. 큰 충격인 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외적으로 황우석 사건 이후로 연구 윤리, 특히 연구 이미지를 도용하거나 복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미네소타 대학이랑 네이처 또 미국 국립보건원이 조사 결과가 앞으로 나와 봐야겠지만 현재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빠져나가기 힘든 증거들이 나왔다고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츠하이머 치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 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체를 실례 못하는 거죠. 사실 과학자는 이런 실수를 하나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옛날에 황우석 케이스하고 거의 비슷한, 한 번 하기 어렵지 한 번 하고 나서는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비슷한 케이스고 비슷한 그 여파가 있을 겁니다. 아밀로 베타가 꼭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요. 아밀로 베타보다는 다른 팩터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구하는 이런 뇌염증, 뉴로 인플라메이션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논문 조작 의혹이 확인이 되더라도 전체 알츠하이머 연구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살펴보면 우선 이 미네소타대 연구 외에도 알츠하이머 원인 혹은 결과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 속에 많이 쌓이는 건 확인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또 현재 알츠하이머 임상에서 주로 타깃으로 하는 단백질 그룹이 스타 56이 아니라 아밀로이드 베타 40에서 42의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치료제 개발, 또 혹은 다른 연구 과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 FDA가 최초로 승인했던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잖아요. 아두카누맙도 아밀로이드 베타를 없애주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효능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뒷받침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유효성 논란이 아직도 일고 있고요. 게다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타겟으로 한 여러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아밀로이드 베타 기전을 타겟으로 한 바이오젠의 레카네맙을 비롯해서 이 여러 이제 그 치료제들이 하반기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들 치료제의 성공 여부가 아밀로이드 가설의 진실 공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제약회사들이 논문들을 근거로 연구를 진행하는 만큼 이 논문의 가치가 사실에서 온다는 것을 그 누구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